기사님 미터기 좀 꺼주실 수 있으세요? 새벽 2시 병원 앞 택시 안. 정영수는 100m 너머로 여자를 다시 봤다. 소매 끝을 움켜쥔 손이 이유 없이 떨리고 있었다. 30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 병원 가운 위에 걸친 얇은 가디건. 머리는 반쯤 풀어 헤쳐져 있었고 얼굴엔 땀기가 어려 있었다. 미터기요? 내 기록이 남으면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는 순간 망설였다. 40년 무사고 평생 한 번도 규정을 어긴 적 없는 기사였다. 미터기를 끄는 건 불법이다. 그것도 이런 시간에 이런 차림의 여자를. 그런데 왜일까? 손이 먼저 움직였다. 찰칵. 미터기 전원이 꺼졌다. 이런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채널에 조용히 머물러 주세요. 오늘 밤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정영수 63세 개인 택시 기사 무사고 40년 경력. 그는 혼자 살았다. 아내와는 5년 전에 사별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 있었고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봤다. 요즘은 그나마도 바쁘다며 전화로 대신했다. 외롭지 않냐고 물으면 영수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다. 뭐 괜찮아. 혼자 사는 게 편해.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싫어서 그는 새벽까지 택시를 몰았다. 손님도 적고 도로도 한산하고 무엇보다 조용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를 들으며 도심을 도는 시간. 그게 그에겐 유일한 위로였다. 오늘도 그랬다. 저녁 9시부터 시작한 영업. 손님 몇 명 태우고 새벽 2시쯤 병원 앞에서 콜이 떴다. 영수는 차를 세우고 깜빡이를 켰다. 병원 응급실 입구 근처. 이 시간에 병원 앞이라면 보호자거나 환자일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나타난 건 젊은 여자였다. 병원 가운 차림. 간호사인가 싶었는데 뭔가 달랐다. 가운 아래는 평상복이었고 신발은 운동화였다. 급하게 나온 사람처럼 보였다. 여자는 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았다. 숨이 가빴다. 어디까지 가세요? 영수가 물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계속 돌아봤다.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 손님? 죄송해요, 기사님. 여자가 입을 열었다. 미터기 좀 꺼주실 수 있으세요? 영수는 손을 멈췄다. 뭐라고요? 기록이 남으면 안 돼요. 제발이요. 여자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영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미터기를 꺼달라는 손님. 처음은 아니었다. 예전에도 몇 번 있었다. 주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호텔 앞에서 태운 남녀가 영수증 안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여자는 혼자였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손님, 그게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알아요. 근데 정말 급해요. 제가 지금. 여자가 말끝을 흐렸다. 영수는 100m로 여자를 다시 봤다. 창밖을 향한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병원 가운 소매가 살짝 찢어져 있었다. 영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손은 미터기 전원 버튼으로 향했다. 어디까지 가실 건데요? 일단 북쪽으로요. 제가 길 알려드릴게요. 손님,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저도 곤란합니다. 문제 안 생기게 할게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제발이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찰칵. 미터기를 껐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생각해도 알 수 없었다. 차는 출발했다. 한참을 달렸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갔다. 영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생각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미터기를 끄는 순간 그는 법을 어긴 것이었다. 그것도 의심스러운 손님을 태운 채로. 만약 이 여자가 범죄자라면,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는 공범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차는 한참을 달리고 있었다. 한참을 달렸을까? 여자가 입을 열었다. 기사님, 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작았다.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여자가 천천히 말했다. 집에도 못 가고 아는 사람한테도 연락 못 하고 해 뜨기 전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괜찮으면 돼요. 말끝이 흐려졌다. 영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봤다. 침묵이 흘렀다. 차는 계속 달렸다. 여자는 창밖만 봤다. 가끔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영수는 백미러로 여자를 봤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때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기사님. 네. 오늘 밤만 어딘가에. 여자가 말을 멈췄다. 어딘가에요? 사람 눈에 안 띄는 데면 어디든. 영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사람 눈에 안 띄는 곳이요? 내 문이 닫히는 곳이면. 그냥.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는 숨을 들이마셨다. 문이 닫히는 곳. 사람 눈에 안 띄는 곳.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손님, 그게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기사님이 아시는 곳 있으시잖아요. 여자가 말했다. 이런 시간에도 들어갈 수 있는 말끝이 흐려졌다. 영수는 입이 바짝 말랐다. 이런 시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가 아는 곳. 모텔, 여관, 찜질방. 아니, 그런 곳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설마. 침묵이 흘렀다. 여자는 말을 잇지 않았다. 영수는 운전대를 꽉 쥐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영수는 입을 열었다. 손님,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요. 정확히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 건지. 여자는 한참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도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침묵. 영수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돈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요. 말이 끊겼다. 영수는 숨을 죽였다. 제발이요. 여자가 말했다. 오늘 밤만이라도 여기서만큼은 살려주세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떠올랐다. 영수는 백미러 너머로 여자를 봤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여자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뭘로 버티는지. 침묵. 기사님도 아시잖아요. 그 순간 영수는 얼어붙었다. 지금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마 그런 의미로. 여자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하는 것 같았다. 영수는 운전대를 꽉 쥐었다. 손에 땀이 났다. 한참이 흘렀다.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방금 한 말 잊어주세요.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2번 다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영수는 숨이 멎었다. 그냥 여자가 말을 이었다. 오늘 밤만 무사히 지나가면 돼요. 제가 여기서 멈추면 저 말고도 위험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차 안이 얼어붙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차는 계속 달렸다. 여자는 말이 없었다. 영수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63세 남자가 손주뻘 되는 여자한테. 하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다.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근데 이 시간에 미터기를 끄고 갈 곳 없다고 하고
영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외로움. 5년 전 아내가 떠난 뒤 그는 혼자였다. 누구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손님들은 그를 그저 운전사로만 봤다. 자식들은 바빴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외로웠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자의 말에 다른 의미를 더 씌우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착각. 내가 아직 한 사람의 남자라는 착각. 영수는 눈을 감았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한참이 지나서야 영수는 입을 열었다. 손님, 네, 저기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긴 한데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조용한 곳이에요. 사람들 잘 안 오고 영수는 말을 멈췄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거기로 가시겠어요? 여자는 한참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네. 영수는 운전대를 돌렸다. 차는 방향을 틀었다. 한적한 주택가를 지났다. 가로등도 드문드문했다. 영수는 알고 있었다. 이 근처에 작은 여관가가 있다는 걸. 낡은 건물들, 간판도 희미한 곳, 주로 혼자 오는 사람들이 묵는 곳. 내가 지금 이 여자를 그런 곳으로 데려가고 있다. 영수는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차는 계속 달렸다. 여관가가 나타났다. 낡은 건물 몇 개가 보였다. 여기인가요? 여자가 물었다. 네. 영수는 차를 세웠다. 이름도 잘 보이지 않는 여관 하나 앞이었다. 손님, 여기서 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여자는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여관 입구를 바라봤다. 영수도 차에서 내렸다. 두 사람은 여관 앞에 섰다. 침묵이 흘렀다. 기사님, 여자가 말했다. 저 혼자는 안 돼요. 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사님이 같이 계셔야 해요. 영수는 얼어붙었다. 같이요? 내 혼자 들어가면. 여자가 말을 멈췄다. 사람들 눈에 그냥 말끝이 흐려졌다. 영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같이 있어야 한다고? 이 여자가 지금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한참이 지나서야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생각해도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여관 안으로 들어갔다. 카운터에 나이든 주인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다. 졸고 있는 것 같았다. 저기요. 영수가 말하자 아주머니가 눈을 떴다. 손님들이세요? 아주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방 필요하세요? 네, 하룻밤이요. 둘이서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주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2층 203호요. 3만 원입니다. 영수는 돈을 건네고 열쇠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계단을 올라갔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2층 복도 203호 문 앞. 영수는 열쇠로 문을 열었다. 방은 작았다.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낡은 텔레비전.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방 안. 영수는 문 옆에 섰다. 여자는 침대 끝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영수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여자가 입을 열었다. 기사님. 내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영수를 바라봤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저 오늘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여자가 일어났다. 영수 쪽으로 다가왔다. 근데 제가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택시비를 괜찮습니다. 영수는 손을 저었다.
그건 신경 안 쓰셔도 아니에요. 여자가 말을 끊었다. 그게 아니라 저한테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여자는 영수의 손을 잡았다. 두 손으로. 영수는 얼어붙었다. 여자의 손이 따뜻했다. 아니, 떨리고 있었다. 기사님. 여자가 영수를 똑바로 봤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지금은 말끝이 흐려졌다. 영수는 숨이 막혔다. 여자는 계속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기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자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무엇이든 침묵. 영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금 이 여자가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마 정말로.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여전히 영수의 손을 잡고 있었다. 영수는 그 손을 느꼈다. 떨리는 손, 따뜻한 손, 그리고 절박한 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영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내가 지금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쳤다. 5년 전 아내가 떠난 뒤 혼자였던 밤들,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여자가 그의 손을 잡고 있다.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영수는 눈을 감았다. 나는 지금 정말 그때. 여자가 손을 놓았다. 기사님, 저기 혹시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휴대폰은 꺼놓은 상태라서요. 아, 네. 영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여자에게 건넸다. 급하게 연락할 때가 있어서요. 쓰세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영수는 그 자리에 섰다. 여보세요? 언니예요? 여자의 목소리. 영수는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밖을 내다봤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방이 좁았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저예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요. 아니요, 아무도 못 찾아요. 기록도 안 남았고요. 네, 내일 아침에 거기로 갈게요. 쉼터 주소 문자로 보내주세요. 쉼터. 영수는 숨을 죽였다. 지우는 괜찮아요? 많이 놀랐을 텐데.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 아이 이름. 네, 제가 내일 데리러 갈게요.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네. 엄마. 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마워요. 언니 아니었으면 저 오늘 못 버텼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흐느꼈다. 네. 내일 봐요. 통화가 끝났다. 여자는 휴대폰을 영수에게 돌려주었다. 고맙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받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쉼터. 아이. 엄마. 못 버텼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이 여자는 도망친 거였다. 엄마였다. 아이를 두고 나온 누군가로부터 폭력. 그래서 병원 가운을 입고 나왔고 CCTV를 피해야 했고 기록을 남길 수 없었던 것. 그래서 사람들이 뭘로 버티는지라고 말했던 것. 그래서 무엇이든이라고 말했던 것. 생존. 내일 아침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한, 단 하루를 버티기 위한. 그게 전부였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거지.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벽에 등을 기댔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아니, 부끄러움보다 더한 무언가. 자기 혐오. 63의 나이에 손주뻘 되는 여자한테, 아이 엄마한테, 도망쳐 나온 여자한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거야. 영수는 몸이 떨렸다. 아까 그 순간 여자가 손을 잡았을 때, 무엇이든이라고 말했을 때, 그 따뜻했던 손길. 그건 유혹이 아니었다. 살려달라는 몸부림이었다.
나는 그걸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어. 한참이 지나서야 여자가 입을 열었다. 기사님,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괜찮으세요? 네. 영수는 겨우 대답했다. 저 괜찮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여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영수는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영수는 입을 열었다. 손님, 아까 제 손을 잡으셨을 때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침묵. 나는 무슨 생각을 했던 거지. 나는 정말 영수는 고개를 들었다. 여자를 똑바로 봤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님은 그냥 도움이 필요했던 건데 저는 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 영수는 계속 말했다. 택시비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기사님, 그리고 손님이 저한테 뭘 해주실 필요도 없어요. 영수는 여자를 똑바로 봤다. 아무것도요. 여자는 영수를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저는 그냥 영수가 일어났다. 오늘 밤 손님이 무사히 지내시도록 여기 있겠습니다. 기사님 밖에 나가 있을게요. 복도에 의자가 있더라고요. 영수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혹시 또 그 사람들이 올지 모르니까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영수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다. 손님, 내일 아침 무사히 아드님 데리러 가세요. 여자는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아까 통화 들었습니다. 영수는 작게 웃었다. 꼭 무사히 가세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는 방을 나왔다. 복도. 영수는 구석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203호 문을 바라봤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오늘 밤이 계속 떠올랐다. 미터기를 꺼달라던 여자. 사람들이 뭘로 버티는지 아시잖아요라던 말. 무엇이든이라던 그 목소리.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영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63세 노인네가 외로움에 지쳐서 순간적으로 그런 상상을 했던 것. 나는 정말 추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영수는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을 넘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저 옆에 남았을 뿐이다. 그걸로 충분한 걸까? 영수는 알 수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새벽 3시. 복도는 조용했다. 영수는 의자에 앉은 채 졸았다. 그때 203호 문이 살짝 열렸다.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기사님? 영수는 눈을 떴다. 아, 네, 왜 여기 계세요? 그냥 혹시 또 누가 오면 어쩌나 해서요. 여자는 영수를 바라봤다. 침묵이 흘렀다. 들어오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기 춥잖아요. 괜찮아요. 전 여기 있을게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럼 문 열어둘게요. 여자는 문을 반쯤 열어둔 채 안으로 들어갔다. 영수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문틈으로 방 안이 조금 보였다. 여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처음으로 오늘 밤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새벽 4시. 영수는 여전히 복도에 앉아 있었다. 여자는 방 안에서 잠이 든 것 같았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영수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살짝 닫았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다. 1층 카운터 근처. 영수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저기요. 네. 203호 손님 혹시 남자들이 찾아오면요. 네. 절대 방 번호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영수를 봤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부탁드립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주인아 주머니는 한참 영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영수는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 복도 의자. 영수는 다시 앉았다. 203호 문을 바라봤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여자는 아이를 데리러 갈 거야. 쉼터로 갈 거야. 그리고 나는 영수는 눈을 감았다. 나는 그냥 오늘 밤을 기억할 거야. 부끄러웠던 나를.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던 나를.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의자에서 눈을 떴다. 목이 뻐근했다. 시계를 봤다. 아침 6시. 203호 문이 열렸다. 여자가 나왔다. 기사님 여기서 주무셨어요? 네. 영수는 일어났다. 괜찮으셨어요? 네. 덕분에 잘 잤어요. 여자가 미소 지었다.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네. 친구가 데리러 온대요. 그렇군요.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다. 여간 밖.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길 건너편에 택시 한 대가 서 있었다. 저기 제 친구예요. 여자가 말했다. 그럼 저는 이만 기사님. 여자가 영수를 봤다.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여자가 말했다. 오늘 밤 기사님이 옆에 계셔서 말끝이 흐려졌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사히 아드님 데리러 가세요. 네. 꼭요. 여자는 길을 건넜다. 택시에 탔다. 차가 출발했다. 영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다. 영수는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오늘 밤의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어디서 멈췄는지. 영수는 눈을 감았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다. 나는 그래도 사람이었구나.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영수는 여전히 택시를 몰았다. 새벽 시간대, 조용한 도로. 그는 예전처럼 라디오를 들으며 운전했다. 하지만 가끔 그날 밤이 떠올랐다. 병원 가운을 입은 여자. 떨리는 목소리. 미터기 좀 꺼주실 수 있으세요? 어느 날 밤. 영수는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길을 나섰다. 그런데 문득 그는 병원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날 밤 여자를 태웠던 바로 그 병원. 영수는 차를 천천히 세웠다. 병원 입구를 바라봤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이랑 무사히 지내고 있을까? 영수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서재에 앉았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그의 운행 일지였다. 40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무사고 40년. 하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다. 그 기록 속에 단 하루만큼은 기록되지 않은 날이 있다는 걸. 미터기를 끈 날, 법을 어긴 날, 부끄러운 생각을 했던 날.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던 날. 영수는 수첩을 덮었다. 며칠 후, 영수는 평소처럼 저녁 영업을 나갔다. 손님 몇 명을 태우고 밤 11시쯤 한적한 주택가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 길 한편에 여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영수는 차를 세웠다. 여자가 차에 탔다. 어디까지 가세요? 푸른동 쉼터요. 영수는 백미러로 여자를 봤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다. 옆에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다. 쉼터요? 네.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영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차는 출발했다. 목적지에 도착했다. 작은 건물 앞이었다. 여성 긴급 쉼터라는 간판이 보였다. 여기에요. 감사합니다.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내렸다. 요금을 건네며 말했다. 기사님, 여자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세상에 좋은 분들도 계시네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아이와 함께 쉼터 안으로 들어갔다. 영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좋은 사람. 그는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외롭고 약하고 부끄러운 생각도 하는 사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옆에 남을 수 있는 사람. 영수는 차를 출발시켰다. 저녁 11시. 도심은 여전히 붐볐다. 그는 천천히 도로를 달렸다. 어디선가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는 오늘도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다. 정영수의 운행 기록엔 여전히 무사고 40년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그 기록 속에 단 하루만큼은 기록되지 않은 날이 있다. 미터기를 끈 날, 부끄러운 생각을 했던 날,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던 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외롭고 약하고 가끔 부끄러운 생각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다면, 누군가 옆에 남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람이 아닐까? 영수는 오늘도 택시를 몬다. 조용히 묵묵히 누군가의 밤을 함께 달리며 기록되지 않아도 보상받지 못해도 그저 옆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하루를 살아간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으로 이 조용한 밤을 함께 해주세요.